4월 3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상장회사 주식이면 단기 매매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액면가액에는 살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우리한테 쓸모없는 함정을 준 거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린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주당 15,000원에 100주니까 얘는 150만원치를 취득한 거죠. 자, 그리고 차이나는 수수료 5,000원. 이 5,000원은 수수료 비용이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으로, 그래서 150만 5,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4월 13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한 주당 5,500원, 장부가액 5,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소유하고 있는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는데, 자, 300주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팔았을 때는 장부에 적혀 있던 걸 지워주고, 그리고 그것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이죠. 그럼 장부에 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 300주니까 150만원을 지워줄 거고, 그리고 5,500원에 얘를 팔았는데, 그럼 5,500원에 300주를 하면 165만원이에요. 근데 수수료 2만원 빼면 163만원 받게 되는데, 그 163만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는데, 얘는 5,000원짜리 300주. 그럼 150만원이고, 차변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데, 우리는 165만원에서 2만원 빼고 163만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차이나는 13만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아, 죄송해요. 내가 왜 손실이라 그랬지? 이익이죠. 정신 줄 났어요. 장부금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죠. 자, 다음 4월 22일 주식회사 나무상사의 7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720만원 전부를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고 720만 원, 대변에는 돈 들어온 게 외상 매출금 받은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72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4월 25일 며칠 초 주식회사 지우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현재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 대손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지워줄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15만 원 먼저 상계해주고 나머지 15만 원만 그럼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번엔 주식회사 지울 거 30만 원이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15만 원이고 모질한 나머지 15만 원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이 4개만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이번에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없으니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전부 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 소실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부는 그걸로 하시고 지금 컴퓨터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안 적혀 있으니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을 쓰세요. 제가 회사를 안 바꿨구나.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있나요? 있어야 정상인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제가
이제 5월달 다음 페이지 거 볼게요. 자, 5월 6일 주식회사 인계에 대한 받으러옴 3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6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어음의 만기 추심이죠. 자, 그럼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었으면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주식회사 인계 거 3천만 원 지워주는 거고, 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이고, 근데 당좌 예금에 3천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2,994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차이 나는 이 6만 원을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써줘야 되죠. 우리는 어음의 추심 수수료는 판관비임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억을 해둘게요. 자, 다음 5월 13일 충남 상사로부터 전자제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고, 차변에는 우리는 계약금을 준 거죠. 미리 준 돈이니까 선급금이라고 써주고, 여기에는 꼭 거래처를 쓰자라고 했어요. 다음 5월 16일 선지급한 생산 직원에 대한 출장비 5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정산 명세서를 받았다. 초과된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전액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우리는 지급할 때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정산할 때도 가지급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출장 가서 쓴 돈이 16만 원, 21만 원, 12만 원, 7만 원 하면 56만 원을 썼네요. 그래서 초과된 6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변에는 가지급금을 지워주고 거래처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쓰는데, 자, 이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금액 56만 원으로,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 이 6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다음 5월 20일 자,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200만 원 지급을 했고, 자, 이 운송료는 계정항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얘는 원재료라고 써야 되겠죠? 원재료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원재료 살 때는 수입할 때 관세든 뭐 통관 재비용이든 이런 운반비는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먼저 또 이 5월달 것만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이제 6월 10일 볼게요. 원재료를 회사 소모품으로 사용하고자 대체하였다. 소모품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번에 원가 시가가 적혀 있는데 이건 지금 누가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시가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파는 금액인 거고 지금은 우리 장부에 원재료가 20만 원짜리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걸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대체 바꾸겠대요. 그러면 장부에 20만 원 적혀 있던 걸 지우고 원재료로 적혀 있던 걸 지우고 소모품으로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얘를 지울 거라서 대변에 원재료를 쓰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꼭 써줘야 되는 거 잊지 말자라고 했죠.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은 자산 처리할 것. 자산 계정 과목이 소모품이고 소모품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얘는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소모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6월 13일 새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20만 원과 등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우리는 차 사면서 들어간 모든 돈들이니까 부대 비용들이니까 차량 운반구에 포함할 거고 전부 다 현금으로 줬네요. 그럼 대면에 현금으로 총 60만 원 지급했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다 60만 원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7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 1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일단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금에서 돈 나갈 거예요.
대변의 당좌예금, 그리고 그 본사 영업팀 그 건물의 유리를 교체한 거는 우리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라고 쓸 거고, 영업팀 건물이니까 800번대 수선비라고 쓰면 되겠네요. 대변의 당좌예금에서 15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수선비 800번대에 150만 원으로 써두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30일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주요 수선 설비 증진 자본적 지출이라고 오늘 저하고 1교시에 풀었었죠. 얘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럼 기계장치에 돈 들어간 거니까 기계장치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고, 차변에 기계장치다 8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요거 딸 것까지만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다음 7월 5일 날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 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뭐 개발비네.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00만 원 나갔다라고 쓰고, 차변에는 개발비다 2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12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8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영업 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토지 취득한 거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3,8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투자 부동산이다 3,8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 토지만 계정화목으로 토지라고 쓰는 거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다라는 계정화목 쓸 거라 그랬어요. 자, 다음 7월 15일 거래처 정부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당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외상 매입금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어음 발행한 거는 대변에 어음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대변에 나올 거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갚는 거니까 어음 주고 갚는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정부 상사 거다 금액 400만 원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을 때는 발행 시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꼭 체크해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다 정부 상사 400만 원. 다음 7월 24일 주식회사 상주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영주상해에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어음 발행했던 걸 결제하기 위해서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대변에 지급어음 했던 거 결제하면 차변으로 지워주는 거죠. 지급어음을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대변에 어음을 줬는데 영주상해한테 받은 거예요. 좀 문제에서는 지금 제대로 표현 안 하고 있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시험에서는 이의제기 신청 나올까 봐 꼭 표현할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거죠. 배서 양도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지급 어음 지우는 거는 상주 상사한테 갚아야 되는 만기된 어음을 지우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 영주상해 거 1,000만 원을 지워주면 되겠죠. 이번엔 거래처 좀 정확하게 신경 써서 얘는 분개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것도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자, 이제 8월달 세 문제 보고 칩시다. 자, 8월 7일 주식회사 대경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 6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되고, 차변에는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준 거니까 이제 돈 줬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지급어음 주식회사 대경이다. 금액 6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20일 주식회사 상승실업으로부터 6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자, 우리가 현금 1000만 원 빌렸으니까 차변엔 돈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우리가 돈 빌리면 차입금이죠. 그런데 기간이 다음 달 말일이래요. 그러면 우린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8월 20일 날 차변에 현금으로 1000만 원 빌렸으니까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상승 실업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네요. 다음 8월 25일 주식회사 컴컴 상사에 제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5%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 우리는 600만 원치 판매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15% 하면은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만 회계상의 거래네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는 계약금 받는 건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자, 차변에 당좌 예금에 6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이다. 컴컴 상사 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팔아야 건 3개밖에 없네요. 자, 입력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90만 원이라 해놓고 600만 원 썼지? 죄송해요. 90만 원만 받은 거죠. 제가 정신 졸랐어요. 90만 원만 받은 거죠. 아이씨, 15%가 맞아요.